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 여러분께 명확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요즘엔 많은 분들이 병원보다는 정든 내 집에서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이른바 웰다잉을 원하시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전엔 병원이 알아서 해주던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이제 그 책임이 온전히 가족에게 넘어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선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행정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고인의 마지막 길을 헤매지 않고 존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실무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능력을 길러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들을 위한 새로운 작별의 방식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좀 의외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호흡이 멎은 직후 딱 15분. 이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겁니다. 경황이 없어서 바로 119부터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 소중한 15분만큼은 오롯이 고인과 함께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데 써야 합니다. 아니,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사람의 오감 중에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네는 마지막 말을 고인은 어쩌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아닌가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처럼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못다했던 진심 어린 말을 전하면서 충분히 감정적인 마무리를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는요, 그 다음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자, 이제 마음의 작별을 잘 나누셨다면 차분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해야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 바로 첫 전화입니다. 과연 어디에 해야 할까요? 이 표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면 돼요. 고인이 60세 이상이고 평소에 앓던 지병으로 돌아가신 게 확실하다면 다니시던 병원이나 112에 연락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60세 미만이거나 돌아가신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 싶으면 이때는 반드시 112, 즉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119는 오히려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119 구급대원은 사망 판정을 내리거나 고인을 이송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신고를 받으면 어차피 경찰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현장 보존 때문에 길게는 2~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써서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119에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의식이 없다라고 말해야 응급처치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고요. 지병으로 임종하신 게 확실하다면 그냥 차분하게 112에 상황을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시기 전까지 집에서 어떻게 정중하게 돌봐드려야 하는지 그 실무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왠지 고인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즉시 보일러를 끄고 창문을 열어서 실내 온도를 2, 3도까지 뚝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패를 늦추고 고인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기억해 주세요. 먼저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너 시간 뒤에 사후 경직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팔다리 같은 자세를 좀 바로잡아 드리고요. 턱 아래에 수건을 살짝 말아서 받쳐주면 입이 벌어지지 않고 편안한 표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서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면 사망 진단서고요. 우리처럼 집에서 임종하시면 의사가 사후에 방문해서 시신을 보고 발급하는 사체 검안서를 받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사체 검안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체 검안서는 도대체 몇 부나 떼어야 할까요? 정답은 최소 10부 이상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싶으시죠? 은행, 보험사, 통신사, 상속 처리까지 가는 곳마다 원본을 내라고 하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발급받아 두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인데요. 서류를 받자마자 신분증이랑 글자 하나하나 다 대조해봐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단 한 글자라도 오타가 있으면요. 정말 끔찍하게도 화장장 예약이 거부되는 것처럼 모든 장례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이 벌어진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힘든 과정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해둘 수 있는 건 없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법적 장치입니다. 첫째는 유언. 명확한 유언은 혹시 모를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리고 둘째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은 가족들이 내가 치료를 포기시켰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애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큰 배려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의 최종 요약본입니다. 호흡 확인부터 골든타임 15분, 시신 보존 방법, 올바른 신고처, 서류 발급, 그리고 이송까지. 이 체크리스트 하나만 잘 기억해 두셔도 정말 경황이 없는 그 순간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행정문해력은요, 단순히 서류를 잘 처리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존엄하고 편안한 마무리를, 그리고 남은 우리에게는 온전히 슬퍼할 시간을 선물하는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지혜이자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